자, 2단원 근대 이전 한국사회 탐구 3장 근대 이전 신분제와 사회구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고려의 신분제와 사회구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생각열기입니다. 예천에 있는 개심사지 5층 석탑 11세기에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 탑을 세우기 위해서 1만 명이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방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노동력이 동원될 수 있었을까? 그 당시가 신분제 사회였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불교를 중시하는 분위기도 있었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고려사회의 신분 구조가 지니는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교과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신분제를 설명하는 표가 있는데 이 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신분제도를 크게 양천제라고 부릅니다. 양인과 천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양인은 다시 지배계층과 지배를 받는 계층이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요. 자, 우선 지배층을 보시면 지배층의 상층부에는 왕족이라든가 문무, 관료, 상급 향리들이 있습니다. 향리는 지방 세력이죠. 지방을 다스리는 계층이 향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 상급 향리. 자, 그리고 이 계층 바로 아래에 정호라는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자, 메모해 볼게요. 정호. 중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급 관리들입니다.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 거죠. 그걸 직역이라고 하는데 이 직역을 부여받은 서울이라든가 남반, 하급 향리, 하급 장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배층이고요. 그리고 나라에 어떤 직역을 부여받지 못한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 수공업자, 그리고 우리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죠. 일반 양인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인데 향이나 부곡이나 소, 이러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양인이고요. 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공로비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산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비와 산업비를 포함해서 천인계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합하면 양천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신분제는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된 양천제였다. 자, 중요합니다. 양천제. 자, 별표 치시고요. 자, 양인은 자유민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군역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고요. 양인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직역을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직역을 수행하는 사람을 정호, 그리고 직역이 없는 사람들 백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정호는 국가의 직역을 맡은 중간 계층입니다. 지배층에 포함이 되죠. 자, 반면에 백정은 직역을 수행하지 않고 일반 농민이라고 했습니다. 조세, 공납, 역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피지배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인의 대부분은 노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고려는 엄격한 신분제였지만 신라의 골품제 사회보다는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신라 때에 비해서는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습은 원칙이었지만 계층 간의 이동은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첫 번째, 자, 이렇게 신분 내에서의 계층 이동이 상하 이동도 그렇고 신분 내에서의 이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예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역을 수행할 정호의 인원이 부족해질 때 백정에서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거 급제를 할 경우 지방 향리의 경우도 중앙에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평민인 경우에도 군인으로 선발돼서 공을 세우면 무관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인 중에서도 큰 공을 세우거나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울 수 있겠죠. 권력자의 후원을 받는 경우에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자, 외국인이 귀화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경우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려시대 신분 상승 사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인이었던 송기의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장사꾼이었다고 하죠. 근데 충수광의 총애를 받습니다. 여기서 충수광 할 때 이 충자를 보시니까, 자, 지난번 정치사 때 배우셨죠? 이 충자로 시작하는 왕들은 모두 원간섭기 때의 왕들이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충수광의 총애를 받아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기도 했다. 자, 그리고 왕을 도와서 나중에 승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평량은 관리에게 뇌물을 바쳐서 천인 신분에서 벗어나 벼슬을 얻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처의 주인 부부를 또 죽입니다. 가족들을 죽여서 양민으로 또 행세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평량이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송기라든가 평량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고려시대의 신분 이동이 그 이전 시대였던 신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양한 지배 세력과 중간계층이 존재하다. 자, 고려시대 지배층은 자, 번호 매겨볼게요. 1번 왕족, 2번 중앙의 문무관료, 무인 관료, 그리고 3번 지방의 향급 상리, 자, 그리고 4번 중간계층. 자, 이러한 계층들을 모두 다 지배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무관료층의 가장 상위에 있는 문벌은 왕실이나 다른 문벌 가문과 혼인 등으로 관계를 맺고, 과거 음서, 이건 정치적인 기반이죠. 정치라고 메모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 기반으로 토지와 녹봉을 받아서 경제적 기반을 통해서 풍족한 삶을 이어나갔어요. 자, 상급 향리의 경우 지방 고을의 실무행정을 총괄하고 지방군도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향도의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자, 향도는 옆에 보시면 고려시대 지역 단위로 형성된 공동체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에서 공동 노동이 필요할 경우에 조직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불교 관련 활동들도 수행을 했던 그런 조직을 향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급 향리는 과거의 응시에서 합격을 할 경우 중앙의 문신으로 진출하기도 했고요. 장교를 거치면 무신으로도 또 중앙에 진출할 수가 있었어요. 자, 밑에다가 신분 상승 가능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계층입니다. 자, 우리 아까 중간계층 정호라고 불렀죠, 그렇죠? 자, 서리나 남반. 자, 구체적으로 이 서리는 관청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를 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남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하급 관리, 하급 향리, 하급 장교. 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중간 계층에 속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제 피지배 계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백정 농민들하고 노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게요. 자, 양인 피지배층. 자, 평민들 중에선 이 평민이라고도 부릅니다. 양인 중에서 피지배층, 평민 중에는 백정 농민이 대부분이었다. 이 백정 농민은 군인을 거쳐서 무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바로 신분 상승 가능성이죠. 적어주시고, 또 설이나 남반이 될 수도 있었고요. 과거 응시도 가능했어요. 자, 한편 향이나 부곡, 소 등의 특수행정 구역에 살던 주민들은 양인에 속했으나 일반적인 군현 지역의 주민들보다는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메모하실 것은 향이나 부곡 같은 마을은 이제 주로 농업에 종사했고, 우리 지난번 경제사에서 보셨다시피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옆에 안녕에 대답해줘. 요 코너를 보면 향부곡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과거 응시가 사는 향부곡소의 주민들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이니까요. 자, 천인의 대다수 노비입니다. 자, 이 노비는 사실상 사람으로 이제 대우를 못 받죠. 물건, 재산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상속, 증여 모두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 노비의 종류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뉩니다. 관청에 속해서 일하는 노비가 공노비고요. 개인이나 불교 사원이 소유한 노비를 사노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평량의 예에서와 같이 천인 중에서는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었고요. 재산을 소유하거나 일반 농민들보다 넉넉한 생활을 누리는 노비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둘레길을 보시면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를 또 보여주는 사료가 있습니다. 자, 이 밀양박씨 호족에 보니까 자,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다 모두 다 여성들입니다. 자, 호족에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고 나이 순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 지금 볼 수가 있죠. 지금 장녀인 소사가 가장 먼저 적혀 있습니다. 나이 순으로 기록이 된 거죠.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장녀의 남편이 지금 소사의 남편이 황문이죠. 이 황문이 지금 처가의 호적에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자, 우리 줄을 그어 봅시다. 자, 남녀의 권리와 의무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의 재산도 균등하게 산속받았고요. 제사 비용도 자식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유지가 됐고요. 가정 내에서도 여성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했지만 다만 이제 제한이 있었던 거는 관직에는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겠죠. 자, 여성의 지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신분 해방 요구가 일어나다.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중기에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잖아요.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민과 같은 천민 출신, 천인 출신이 무신정권에서 출세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번 교과서 24페이지에 있는 내용 지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중에 네 번째 지도자로 이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민은 천민 출신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신분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졌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불안정한 가운데 수탈도 과도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층민들은 정권에 대항해서 전국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봉기가 공주 명학소에서 이 망시성을 가진 형제, 망이 망소의 형제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자, 우리 지명에서 볼 수 있듯이 특생정 구역인 소죠. 공주 명학소.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 대우를 많이 받는 마을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을 겁니다. 망이 망소의 형제.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김삼이와 효심 등이 봉기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노비였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당시 개경에 살고 있던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비 해방을 목표로 다른 노비들과 함께 봉기를 모의하다가 발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료를 보시면 만적의 난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만적이 했던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자, 여기서 왕우장상은 바로 이제 지배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시가 따로 있는가? 한마디로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거나 어떤 개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신분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였던 최충원 옆에다 이렇게 메모를 좀 해볼게요. 당시 집권자로서 최씨 무신 정권의 지도자입니다. 자, 이 최충원과 주인들을 죽이고 노비문서를 불태워서 이 땅의 천민을 없애자. 그러면 우리도 왕후장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부분 같이 메모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나 고구려 백제의 부흥을 내걸고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봉기들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하층민들의 요구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층민의 항쟁들을 이렇게 진압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만 지배층이 집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지금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만 좀 표시해 볼게요. 자, 만적의 봉기가 있었고요. 그죠? 김사미와 효심 있었죠? 그리고 망이 망소의 봉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고려 중기 지방민의 항쟁, 특히 이제 무신정권 때 이러한 봉기들이 많았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